그래서 가소성 이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왼쪽 그림 보시면 처음에 그림의 연결 상태와 나중에 연결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거는 계속적인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원전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줌으로써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어,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바꿔놓는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실증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적 증거가 나오면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첫 번째 네모가 그거고요. 두 번째 네모는 자신의 신념과 상반된 정보에 흔들리는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신념과 상반된 정보를 계속 어느 정도 받으면 그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신념이 도전받으면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고수하려는 백파이어, 역화 효과가 존재한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만 발견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파이어가 일어납니다. 역화 효과가 일어납니다. 뭐 주로 이제 탈행 무당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주면 유의미하게 바뀌는데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제시되는지가 중요하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화 효과는 재생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백파이어가 일어나면 그게 또 백파이어 일어나고 이러지 않고 백파이어가 일어나고서는 그냥 거기서 멈춘다 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뢰성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알려주면 바뀐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는 방법 중에 탈행무당은 이렇게 이 방법 위에는 없어요. 원점을 폭격하는 겁니다. 일단 과학자나 기술자의 연구 결과, 그게 사실과 과학이죠. 그거를 일단 일반인의 생각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과학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고, 물론 과학자나 기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고, 과학 소통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핵무당은 무조건 폭격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일반인은 좀 과정이 복잡합니다. 앞에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 결과를 사회 통념에 맞게 재해석해서 전달하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제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당신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위험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꾸준히 반복으로 알리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뇌신경 재구조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사실을 알리며 거짓을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잘못된 정보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바꿔줄 방법이 없습니다. 용량과 관련해서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사실은 독이라는 것은 양이 독을 만드는 거지 물질이 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물도 7리터를 마시면 반수 치사량은 먹은 사람의 반이 죽는다는 건데 물도 7리터를 한꺼번에 마시면 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없죠. 그냥 뭐 적당한 수준, 목마를 때 마시고 뭐 그런 수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피도 그렇고 뭐 소금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방사선도 4000mS가 돼야 반수치 사량인데 우리는 지금 관리를 1mS로 하고 있죠.
엄청나게 작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00mS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관리 기준은 1mS인데 유해 기준은 100mS다. 다시 말하면 유해 기준보다 100분의 1 낮게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적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기성 교수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고설량에 피폭되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자폭탄. 이거 뭐 고설량이죠. 암치료용 방사선 기기가 사고가 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원전이 사고 나면 또 피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어,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세 가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근데 사람이 죽은 건 체르노빌 43명입니다. 우리나라 원전과 유사한 원전인 TMI는 사람이 죽지 않았을 뿐더러 옆에 있는 발전소는 2년 전까지도 운전하다가 퇴역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환경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사용 해결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 그림이 양쪽이 왼쪽은 월성에서 건식 저장하고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은 스위스에서 건식 저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양쪽 다 해결료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가. 근데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 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용기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용기에 넣어서 지하 500m에 묻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바깥에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지하 500m에 묻는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사용 후 해결료는 자원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유용한 물질들이 프루토늄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거 다시 써야 됩니다. 그 분야를 생각한다면 원자력은 사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될 거다. 그리고 사용 해결료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기술로도 다 처리 처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0m 지하에 어떻게 묻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용기에 넣어가지고 땅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완충제를 집어넣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또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이미 시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들이 여러 곳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원자력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수원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유튜브 한수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한수원 유튜브 채널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기술적인 내용, 경제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소개하는 거 원자력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 문화재단에서도 들어가시면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의 애교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생산해 냈죠. 그리고 핵공감 클래스라고 뭐 애교협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애교협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만든 상당히 좋은 유튜브입니다. 이 내용들만 다 보시면은 아마 원자력공학과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원자력 정책센터에
미디어 자료에 들어가시면 카드 뉴스도 있고 인포그래픽도 있고 뭐 만화로도 설명하는 게 있고 또 방사선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또 별도의 사이트가 하나 또 있는데 이 방사선 기초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방사선 전문가와 함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방사선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이 위험하다 그런 거거든요. 방사선은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준위가 고준위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고준위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만든 핵인싸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핵인싸. 그것도 한번 보시면 시간 날 때 보시면 돼요. 원자력 안전 아카데미도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죠. 또 오늘 여기 윈코리아라고 그래서 여성 전문인 협회에서 하는 자료들. 여기는 여성 전문인 협회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주관하시는 사단법인 아침 에너지 학교도 여러 가지 재미있게 또 만화로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앞에서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자료를 생산해야 되겠죠. 어, 그래가지고 그 가짜뉴스 근원지를 우리 자료로 원점 타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여드렸고요. 또 책도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 뭐 이런 거 대통령을 위한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을 넣어서 만들었죠. 또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 이런 것들은 책으로도 만들었지만 PDF 파일로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도 원자력이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사람들은 발전에 대해서는 알지만 방사선 잘 모르거든요. 또 방사선 하는 사람은 원자력 발전 잘 모르거든요. 설계하는 사람 현장 잘 모르고. 그런데 어,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도는 그냥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그런 공부를 두면 어느 자리에 가도 대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탈원전 주의자들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모든 분야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이거 난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 정도만 공부해 놓으시면 어느 분야에 가서도 다 대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공중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기고하고 뭐 이런 거죠. 또 지상전은 이제 토론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쟤네들 시위하면 우리도 시위하고 토론회하면 우리도 토론회하고 그리고 특히 기자들과 연대가 잘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기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교육회의죠. 여기 오른쪽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라고 전북 교육청이 만든 책입니다. 탈핵을 이렇게 교재로 물론 부교재죠. 부교재로 만들어서 어,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핵 교재 팩트 체크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한 교재를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를 감시하면서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꿔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검토한 걸로는 일부 에너지의 장점만 부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재작성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 어머니, 교사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가 레벨에서 보면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냥 기술자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그거는 좋죠. 싸워야 되죠. 그러나 정말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보면 정책 전문가가 있어서 정책 전문가가 그런 일들을 다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제 원자력과에도 정책 과목을 넣는다든지 또는 사실은 원자력만 정책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기술들이 다 정책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 이과 학생들한테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조금 공부하도록 또 그 중에 일부는 정책 전문가로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갈등을 중재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부가 그냥 억누르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갈등 조정하는 기구로서 인권위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 간에, 이 기관 간에 또 인권 관련 갈등만 조정하거든요. 근데 대규모 국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정하는 기구가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원자력과 관련되면은 산자부가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다든지 또는 한손이 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개개의 기관들이 하는데 그 안에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중재하는 정부 기구가 있어서 직접 개입하고 끝까지 중재하는 뒤에 어느 정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전문성과 의지가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계는 사실 반지성 선동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제 행동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냥 머리를 쉬시라고 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면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탈핵무당들은 저 산에서 낙석이 떨어진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동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결론은 꾸준히 사실을 알리며 거짓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질문도 받겠지만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기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